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 함께 참견할 세 분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희관 해설위원, 나지완 해설위원, 그리고 KBS 허솔지 기자와 오늘 참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지완 위원이 오늘 첫 참견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유희관 위원과 이렇게 또 하게 되니까 좀 많이 의지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전 되게 불안합니다, 지금. 그렇게 의지할 만한 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 의지할 만한 분은 아니고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네. 저희가 야구에 참견 처음 나오시는 분한테 항상 드리는 첫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참견하는 거 좋아하세요? 사실 성격 자체가 참견하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아, 그래요? 네, 이런 모습들이 또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떨리기도 하지만 네. 참견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관 의원이 참견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옆에서 어떻게 참견하는지 좀 보고 오늘 배우시고. 한번 지켜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참견, 많은 참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계 참견 순서가 되겠는데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장면 중에서 가장 얘기할 만한 것들을 함께 좀 더 심도 깊게 얘기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경계 참견 오타니의 스위퍼 KBO에서도 열풍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야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위퍼에 관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구종이죠. 새로운 구종인데 스위퍼가 어떤 구종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허솔지 기자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위퍼 최근에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핫한 구종이잖아요. 또 예. 국내에서도 관심들이 많아지시고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스윕 이 빗자루로 쓸다는 얘기. 쓸어버린다. 쓸어버린다. 네. 네, 오. 야구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수입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이미 익숙하실 텐데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수평적 무브먼트가 큰 일종의 이제 변형 슬라이더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또 새로운 구종으로 또 여겨지기도 하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이저리그에서는 스위퍼가 아예 그냥 새로운 구종으로 지금 인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스위퍼가 좀 부각이 됐던 거는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WBC 결승전 일본이 우승을 확정짓던 순간에 오타니가 바로 마이크 트라우스에게 던졌던 그 마지막 공이 바로 스위퍼라고 하는데 그 오타니와 마이크 트라우스의 마지막 그 대결 그 타석을 한번 보시죠. 초구의 오타니가 어떤 공을 던졌냐면은 낮은 변화구를 던졌습니다. 2구째 100마일짜리 포심, 3구째 100마일짜리 커터를 던졌습니다. 4구째 100마일의 포심, 5구째 102마일의 포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헛스윙을 유도했던 것이 바로 저 공이 87마일, 140km짜리 스위퍼였습니다. 저 궤적 보셨어요, 궤적? 봤습니다. 사실 진짜 보고 있는데 그냥 놀랍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정말 제가 오타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타니가 되고 싶다고요? 네, 정말 만화 주인공처럼 던지는데 어떻게 저런 공을 던지면서 또 타격 능력도 저렇게 그러게요. 갖고 있는지 참견하라 했더니 왜 여기가 쓸데없는 얘기가 참견하고 싶은데 사실 저 부분은 너무 부러운 부분이다 보니까 예. 늦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스위퍼가 이제는 메이저리그에서는 정식 구종으로 인정이 됐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슬라이더와 스위퍼를 약간 좀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슬라이더와 스위퍼가 데이터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데이터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보시면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메이저리그 이제 평균을 조금 데이터를 봤는데요. 구속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가 85마일 정도, 스위퍼의 평균 구속은 82마일 정도예요. 132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슬라이더에 비해서 구속은 조금 낮아요. 근데 오타니의 스위퍼는 사실 구속이 좀 높죠. 아까 87마일이었으니까. 네, 87마일이었고 네. 평균이 한 85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제 위력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글러브 사이드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 횡적인 움직임, 슬라이더가 6인치인 반면에 이제 스위퍼는 15인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홈플레이트가 17인치니까 거의 그 정도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바빕은 이제 2R 8분 슬라이더가요. 또 스위퍼는 2R 오픈 오리 이렇게 나왔고요. 하드 비율을 보면 이게 이제 강한 타구가 나올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슬라이더가 34%고 스위퍼가 27%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슬라이더에 비해서 스위퍼가 이제 타자가 강한 타구를 때려낼 확률이 그만큼 적어지는 그렇죠.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 하드 비율을 좌우하는 변수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무브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고 반면에 이제 헛스윙 비율은 좀 비슷했어요. 34%, 33%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와 스위퍼가 이 데이터적으로도 조금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가장 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슬라이더보다 구속이 느리다는 거였는데 움직임을 보면 무브먼트를 보면은 오히려 슬라이더보다 더 구속이 강해야지 더 많이 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구속이 늦다는 게 잠깐 좀 놀랍더라고요. 예. 근데 뭐 움직임이 많다고 해서 구속이 빠른 건 아니고요. 움직임으로 따지면 뭐 브레이킹 볼이 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구속이 더 나와야 되지만 이 스위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유희관 위원이 보기에 스위퍼의 특징 어떤 것이 있을까? 아까 저희가 슬라이더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었는데 이 스위퍼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형 슬라이더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슬라이더와 커브의 중간이 슬러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슬러브. 슬러브 같은 느낌으로 또 공이 들어오고 있고 보시면 이 기본적인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제 종으로 떨어지는 그런 성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위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해 주시다시피 양쪽 끝으로 옆으로 횡으로 그런 휘는 폭이 큰 구종이기 때문에 이런 또 스위퍼에 대한 선수들이 많은 매력을 갖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야구계에 좀 트렌드가 있어요. 뭐 투수들마다 그렇죠. 이 포크볼이 유행할 때가 있고 맞아요. 이 슬라이더, 커터가 유행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야구계의 트렌드는 이 스위퍼가 아닌가 생각을 강한 합니다. 스위퍼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꼭 그 그립을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래,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유희관 위원이 그립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슬라이더와 그 스위퍼 간의 어떤 그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이 선수들마다 이 잡는 그립은 다르고 본인이 이 손에 맞는 그립으로 가져가는데 저는 이제 슬라이더, 이 제가 현역 시절에 잡았던 슬라이더는 이런 그립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 오타니 선수가 잡고 있고 스위프로 알려져 있는 이 그립이 이 투심으로 그립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투심으로요? 예, 어허. 투심으로 잡고 사실 이 선수들마다 이 투구 폼, 이 체형, 그다음에 본인이 던지는 변화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이 구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스위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바인드 투수는 거의 대부분 팔스로잉, 이 팔스로잉이 앞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90도로 나오는 반면 이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던질 때 약간 좀 옆으로 팔이 좀 떨어지면서 옆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던질 때보다 팔을 내려서 이 스위퍼를 던졌을 시에 오히려 끝에서 끝으로 이 각이 움직임이 더 많은 그런 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버핸드 투수 같은 경우는 팔각도를 약간 내려서 던지면 그 스위퍼 효과를 더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그 BK 김병현 선수가 던졌던 프리스비 슬라이더 그런 거는 사이드암 투수가 팔을 내려서 던지면서 완전히 옆으로 휘어나가죠. 그거랑은 어떻게 다르다고 그렇죠. 봐야 사실 되나요? 프리시비 슬라이더 정말 생소한 단어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스위퍼를 공부를 하면서 생각났던 분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부분이요? 전 뭐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셨던 선동열 감독. 네, 선동열 90년대 던지는 볼을 보면 사실 슬라이더 잘 던졌잖아요. 슬라이더라고 했지만 지금에 봤을 땐 슬럽으로 좀 가깝거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150km가 넘는 공을 던지면서 이 각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 선동열 감독이랑도 약간 비슷하다. 또 지금 스위퍼라는 얘기가 부각이 되고 있지만 90년대 초반부터는 메이저리그에서 써왔던 구종이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네, 구종이 아니군요. 새로운 그쵸, 구종은 그쵸. 아니었지만 이제 오타니 선수가 던져주면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프리시비 슬라이더라는 이런 BK가 던졌을 때 이 슬라이더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스위퍼에 최적화된 투수들이 던진 게 언더핸드 투수들이 던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네, 있다. 오히려 유리하다 보거든요. 그만큼 밑에서 던지기 때문에 이 오는 폭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느꼈는데 이 오타니 선수가 90도에서 내려 꽂는 패스트볼과 살짝 변형을 주는 스위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스피드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기본적인 없는 스피드가 건데 100마일짜리가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근데 이제 오타니 선수가 이렇게 던져주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삼진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타고났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빨리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해야 스위퍼는 되는데. 선동열 감독님이 지금 원조인데 지금 오타니 선수가 지금 스위퍼를 제 개인적인 생각엔 네. 뭐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저는 선동열 감독이 먼저 던졌다고 자부합니다. 그 구종이 훨씬 더 좋다. 네, 그럼요. 네, 이게 뭐 제가 봤을 때 변형된 구조이고 그 같은 일본인인 다르비시 선수도 인터뷰에서 본인도 10년 전부터 이 구종을 그럼요. 던졌는데 10년 전부터. 이게 본인이 던졌을 때는 인정을 안 해주더니 그렇죠. 오타니 선수가 던지니까 근데 자기도 이게, 던졌다. 네,
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선수들 많이 하더라고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은 스위퍼 열풍이라기보다 오타니 열풍으로 오는 게 그렇죠. 더 많을 수도 있겠군요. 오타니 열풍이 맞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스위퍼 얘기를 하면서 이 타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스위퍼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 왜 발사각도 혁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발사각도 혁명에 따른 어퍼 스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횡으로 휘는 옆으로 휘는 새로운 구종을 어떻게 보면 원래 얹어 던졌지만 더 옆으로 가는 어떤 구종을 선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타자 입장에서는 어퍼 스윙을 한다면 이 스위퍼를 공략하기 좀 어려울까요? 사실 타자 입장에서는 어퍼스윙을 한다, 레벨스윙을 한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어퍼스윙을 해서 맞는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뭐 살짝 설명을 한번 좀 해드리면 앞에서 시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레벨스윙이라고 했을 때 특히 오른손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저 좋겠는데 때리지 마시고. 네, 오른손이 나왔을 때 레벨스윙은 그대로 붙어서 점이 하나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퍼스윙이라고 할 때는 팔이 떨어지는 거는 레벨스윙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붙어서 맞는 점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여기서부터 점점 그래서 점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점들이 많아지면서 어퍼스윙이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오타니 선수의 스위퍼를 내가 과연 어떻게 칠 수 있을까?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언더핸드의 투수의 유형을 봤을 때 뭐 KBO 리그를 예를 들어 들자면 박종훈 선수를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종훈 선수 제가 현역 시절에 커브를 노리고 들어갔을 때는 왼쪽 발에 앞에다 놓고 타점을 그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들어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박종훈 선수의 슬라이더가 제 오른쪽 눈에서 보였다고 하면 이 빠져나가는 무브먼트가 굉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종훈 선수의 커브를 노렸을 때는 왼쪽 발 앞에, 즉 이 라인 안에서 보였을 때 커브가 들어온 공을 쳐줬는데 오타니 선수는 100마일을 넘는 패스트볼과 스위퍼라는 공을 던져주고 있지만 130km 또 140km가 넘는 슬라이더 스위퍼를 던져주고 있지만 이 안에서 슬라이더의 폭과 스위퍼의 폭은 뭐 예를 들면 40cm가 넘게 드러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내 시야에서 멀어지는 공은 타자 입장에서는 배트가 나갔지만 그만큼 멀어지기 때문에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KBO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KBO에서는 아직까지도 어퍼스윙보다는 좀 레벨 스윙을 좀 더 강조하는, 좀 중요시하게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얼마 전 키움의 그 그렇죠. 요키시 선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스위퍼가 좋은 공이긴 한데 KBO 리그에서는 과연 통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타니 선수의 저런 스위퍼를 대처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정답이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유희관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KBO 리그에서 과연 스위퍼 통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거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에요, 냉정하게 아직까지는. 따져서는 이 오탄 선수의 스위퍼가 통한다는 것은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홈런 타자, 힘 있는 타자들이 어퍼스윙을 하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많이 통하고 있는 것 같고 이 KBO 국내 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격 메커니즘이 이 레벨 스윙을 하면서 이 면으로 이 스윙하는 이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정답은 없지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투수들이 오타니만큼의 스위퍼를 똑같이 던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제일 큰 문제죠,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구종의 질이 얼마큼 네, 될지. 그렇죠. 스위퍼를 다 던진다고 해서 네. 뭐 메이저리그 타자, KBO 타자들이 못 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완성도를 얼마만큼 완성도. 스위퍼를 가져갈 수 있는지가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저희가 이제 KBO 리그로 시선을 동겨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뿐만이 아니라 KBO 리그에서도 최근에 스위퍼를 좀 배워보고 싶다, 구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투수가 있고 또 직접 던진다는 투수도 있는데 그 투수들을 허술지 기자가 좀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죠. 네.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저희도 워낙 스위퍼가 이제 핫하다 보니까 네. 네, 좀 취재를 해보려고 네. 이 NC의 에릭 패디 선수를 맞아요. 네.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스위퍼를 던지는 그 모습이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스위퍼를 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근데 이제 오프 시즌 때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실제로 던졌는데 지금까지는 좀 장착이 잘 된 것 같다, 성공적인 것 같다, 본인도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스위퍼를 던질 때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사실 아까 유희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릴리스 포인트를 얘기를 릴리스 포인트.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본인은 이제 그거에 되게 중점을 두고 스위퍼를 던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에릭 패디 선수에게
사실 이 스위퍼를 배워보고 싶다,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고 안우진 선수가 이야기를 맞아요. 하면서 봤어요. 안우진 선수 그 얘기했었어요. 네, 그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사실 또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안우진 선수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네. 스위퍼에 관심이 많으시다던데 하면서 그렇게 잘 왜냐면- 던지면서 욕심이 많네요. 아니 그 안우진 선수가 스위퍼까지 던진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정말 상대팀 타자들은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실 뭐 아직 뭐 공부를 하거나 뭐 연말을 하고 있는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르고 이제 관심이 많아서 뭐 요키시 선수나 다른 투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본 그런 상황인데 좀 흥미로웠던 거는 그 두산과의 경기에서 몇 번 던져봤대요. 네, 본인이 이제 스위퍼라고 부를 만큼, 그러니까 보면은 안우진 선수 평균 그 슬라이더 구속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각은 굉장히 큰 슬라이더가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스위퍼를 던져봤는데 아직은 조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또 그리고 던졌는데 이 팔을 좀 낮추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밸런스에도 좀 문제가 그렇죠.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더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계속 슬라이더라고 언급을 했어요. 해설할 때 패디 선수의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다. 그랬는데 제가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니까 이게 스위퍼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이 야구 팬 여러분들께 지금 패디 선수가 던지는 게 스위퍼다 얘기를 드렸는데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습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보시면 이 패디 선수의 이 구종, 이 슬라이더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스위퍼라는 구종이거든요. 예. 나지현 의원도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탁구공 야구를 많이 했었어요. 맞죠, 많이 했죠. 이 탁구공을 던져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 프리스비도 어떻게 보시면 그 원반이 프리스비라고 하거든요. 공이 약간 날리는 네,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부메랑 날아가듯이 맞아요, 이 맞아요. 궤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공을 보면서 와 이거 치기 쉽지 않겠다. 패디 선수 이렇게 던지면 정말 치기 쉽지 않겠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KT 선수들 상대로 굉장히 좋은 호투를 했었고 안우진 선수도 그랬지만 많은 선수들이 배우러 갈 것 같아요. 패디 선수에게 만약에 현역이었으면 패디 선수한테 가가지고 프리스 스위퍼 프리스 했을 것 근데 같고 진짜 이 패디 선수의 영상을 보더라도 확실히 팔 각도가 스위퍼에 최적화된 볼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브먼트가 있는 몸쪽 공을 싱커로 던져준다면 대척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퍼가 지금도 이렇게 먹히고 있다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나지현 의원이 지금 현역 타자다. 근데 네. 패디와 상대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공략하시겠어요? 사실 유희관 위원도 제 약점을 무조건 알고 있어요. 저는 몸쪽 공을 공략을 못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몸쪽이었어요? 근데 유희관 위원의 얼굴 아니었어요? 유희관 위원의 몸쪽 공을 잘 쳤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처를 잘했거든요. 아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패디 선수의 공을 친다면 스위퍼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네. 에버러지가 나오긴 쉽지 않겠다. 쉽지 않을 것 네. 같다. 예. 아니 근데 아까 그 패디한테 가서 그런 거 알려달라고 얘기했을 것 같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팀 투수가 와가지고 이거 구종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줘요? 알려주죠, 대부분. 알려주기도 아, 하는데 알려줘요? 안 알려주는 선수도 있어요. 이 영업 기밀이라고. 그러니까요. 안 그 알려- 영업 비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근데- 유희관 위원은 현역 시절 때 투산 있을 때 체인지업 알려줬어요? 전 다 알려줬습니다. 왼손 투수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자신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알려준다고 해서 다 다 하는 건 할 수 아니다. 있는 건 아니다. 만약에 그게- 맛있는 맛집에서도 레시피 레시피를 알려준다고. 알려준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팩트죠, 네. 사실. 네. 그만큼 자신이 패디 있기 선수한테도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안우진 선수가 혹시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주실 거냐고 그랬더니 흔쾌히. 진짜요? 그러니까 흔쾌히 이거는 투수가 자기의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하는 건데 얼마든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상대 팀으로 만나게 되면은 자기 팀 타자들이 곤란해지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만큼 뭐 쉽게 던질 수 없는 공이고 알려줘도 네. 배우는 거는 다른 문제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알려줬는데 그 이상으로 던진다는 투수는 보진 못했어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희관 의원이 만약에 지금 아직 현역 선수다 그러면 새로운 구종이 나왔으면 나도 한번 스위퍼 던져볼까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은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다르게 말하면 이 스위퍼라는 공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공인가, 이 내 투구폼과 내 몸에 맞는 공인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야구계 열풍이잖아요, 요즘. 맞아요. 야구계 열풍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스위퍼와 야구의 창견이 지금 야구계에서 핫한 열풍인데 과연 네, 스위퍼를 모든 투수가 열풍이라고 해서 저는 따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에게 맞는 공인가 생각을 하고 본인이 오히려 안 던지는 공을 던지다 보면 부상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팔스윙을 낮추다 보면 릴리프 포인트 낮추면 팔꿈치에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은 해보겠지만 과연 뭐 던질까 말까는 저도 완성도가 된다면은 던졌겠지만 아니면은 저도 과감하게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은 하겠죠. 연습은 하겠죠. 근데 예, 연습. 오히려 유희관 의원이 던졌다고 하면 타자 입장에서 땡큐죠, 사실. 느림의 미학을 갖고 있는 투수가 스위퍼를 던진다? 카운트를 잡는 공에 스위퍼를 던진다? 오케이, 땡큐하고 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희관 의원은 자기만의 그 장점이 있는 체인지업을 잘 던지잖아요. 근데 카운트 잡는 공을 먼저 던져준다? 땡큐하고 쳤을 것 같습니다. 야구에 참견하시라고 유희관 참견하지 마시고. 오늘 유희관 의원한테 참견 많이 하고 싶네요. 아, 네. 두 분 친하신 거 맞죠? 친해요. 친해요. 친하시네. 야참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벤치 클리어링 한번. 오늘 벤치클린 한번 나와요. 항상 이슈가 유희관 의원과 나주환 의원이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아, 그래요? 그 영상도 되게 많이 짤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회수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 많이 듣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희관 의원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했던 결론적인 얘기가 아닐까. 누구나 던질 수는 있지만 누구나 또 던져서는 안 되고 그렇죠. 자기 몸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타자들은 투수들이 던지는 아주 빠르고 다양한 공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발사각도 혁명도 나왔고 여러 가지 공략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투수들은 그 발사각도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스위퍼라는 구종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구 팬들은 스위퍼에 관한 얘기를 토론하고 열띤 토론을 하면서 또 다른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야구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경기의 참견은 세 분과 함께 스위퍼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